네, 오늘 주식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일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좀 약간 편안한 어떤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여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60일 평균선하고 20일 평균선이 모아진 시점에 이렇게 큰 양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줬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또 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물대도 상당히 지금 이제 60일 이상의 어떤 그런 매물대는 거의 다 평균적으로 다 매수가 됐다고 보고 흡수가 됐다고 본다면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가벼워진 어떤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이제 보시면 그렇죠. 어제 그 코스피보다는 좀 약간 덜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21선 그 다음에 61선이 이렇게 있는데 모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주가가 61선을 이렇게 뭐 큰 양봉은 아닌 부분이 약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그 큰 시장인 어떤 코스피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코스닥도 같이 따라가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좋아지면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에 대해서 미리 성급하게 결정 짓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 본 어떤 시장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어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대형주의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일단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수급의 흐름이 보이고요. 그래서 중형주에서 일단 대형주 갈아타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가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좋고요. 아직은 의약품 섹터 쪽은 아직까지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약품 섹터가 죽지는 않았죠. 계속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일단 수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 너무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산 만큼 아마 또 개인들이 또 이쪽 섹터에 또 종목들에 또 매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또 메이저 수급들은 이 부분에서 또 가격 조정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뭐 그게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좀 약간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한 5영업일 이상을 계속 이렇게 매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먹겠죠. 그 다음에 건설업은 이게 이쪽 섹터는 지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한 2, 3주 그쵸? 그런데 상당히 오랜 동안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거. 전기가스업도 일단 약해지긴 약해졌지만 일단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융업, 여기는 사실은 보험이나 기타 부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일단 그쪽이 관련된 부분들은 모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들여다보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오락문화 쪽에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일단 한 일주일간을 일단 수급이 좀 약간 빠지다가 이제 오늘은 외국인이 이 오락문화 쪽에 수급을 넣는 어떤 그런 240억 정도 이렇게 넣었네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도 지금 이제 약간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약간 들어오는 그런 이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코스피는 이제 의약품 쪽은 전혀 안 들어왔는데 저 코스닥에 먼저 제약 쪽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제약 쪽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건드려야 되겠다. 코스닥의 제약 쪽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트렌드를 맞춰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매크로적인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적인 이런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일일이 이제 어떤 그 분석 도구를 가지고 일단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이 자금의 집행성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섹터에 대해서 올리고자 한다면 분명히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승률이, 힛 레이시오가 제일 큰 어떤 외국인들의 전략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하루하루 모이다 보면 한 달이 모이고, 한 달에 뭐 모이다 보면 1년이 모이는데, 이런 복리 효과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 1, 2%의 차이가 나중에는 1년이 지나면 거의 몇 배의 차이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서 염두를 두시고 그냥 단순히 외국인이 좋다가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외국인들도 물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린 가운데서 항상 그 수익을 내려는 어떤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주면 일단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형주 위주의 어떤 시장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과, 건설업, 전기가스업 이 부분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본다 그러면 오락문화나 AT, 그 다음에 제약 쪽을 한번 같이 이렇게 공략을 해보면 이제 이쪽 오락문화에서 제약에서 관심주를 한번 뽑아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나중에 감신 종목을 볼 때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일단 기간 리포트는 오늘 나온 것 중에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필터링 된 게 현대건설기계. 사실은 현대건설기계가 상당히 관심 종목으로 많이 떴었어요. 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떴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항상 그 리포트는 이렇게 기관이 쓸 때는 상당히 어떤 확신이, 시장에서 많은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간적으로 늦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오면 어느 정도 확신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기간 리포트들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의 그 관심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외인을 기준으로 한 매수세인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작은 게 아니라 원래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필터를 줬냐면 여기에 필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전체 다 볼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 시그널이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 간에 어떤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그 강도, 스트렝스, 그 파워 강도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여러 외국인이 한 것도 오늘도 한 100, 제가 이 시그널을 필터를 주지 않고 있다는 확인해 보면 한 120개, 100개 정도 넘게 이렇게 간이점이 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터 아웃을 한 게 이렇게 이제 수급 시그널이 좀 약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뭐 100종목 전체 다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으니, 그만한 펀드 규모도 안 되니 일단 일정 규모 필터 아웃해서 좀 강한 데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 강한 데가 이렇게 수급 시그널이 서로 협력해서 잘 맞추고 있는 이런 부분에 한번 보자는 거죠.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좀 내일 이렇게 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노트 다운 하셔가지고 한번 내일 한번 직접 하나하나씩 한번 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나왔지만 일단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있었고 일주일 가량 있었고 그 다음에 기간도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라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팔다가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저번 주에도 나왔죠. 근데 하여튼 삼성 SDI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LG이노텍은 사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왜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지금 기간이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규모로 본다면. 하지만 이게 관심주로 일단 두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으니까 기간이 좀 들어온다 싶을 때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애매한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 흔적이 없이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의 기간 지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이렇게 시그널 자체가 전혀 없다가 지금 갑자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두고 보자. 아직 아니고, 유한양액은 다시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간이 먼저 이렇게 매집을 하고 나서 이제 외국인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3일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흔적도 남겨놨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주고요. 한샘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LG 네트워크스, 이는 이미 이제 한 일주일 넘게 나왔는데 이미 뭐 사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계속 홀딩 하면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홀딩이 유효하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것도 좀 오래됐죠. 한 2, 3일 됐는데 홀딩 하신 분은 혼자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신규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매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막 콘덴서, 한동안 많은 어떤 수급의 매도 속에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부분도 들으면서 일단 애플이라든지 삼성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폰에 대해서 일단 그런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좋은 뉴스들이 일단 오면서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콘덴스도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게 이제 오래전에 나왔었죠. 이제 오늘 이제 기간 리포트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 이게 한 2주 됐어요. 이게 잡힌 지가.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 건설기계가 자체가 이게 규모가 있는 어떤 1조 이상의 시총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가파르게 변동성 있게 그렇게 밀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항공도 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이게 이제 오늘 떴는데, 저는 이제 이게 기간은 괜찮아요. 뭐 50억, 일주일 가량 50억 이렇게 쌓아놨으면 괜찮은데, 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아직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수급 자체는 이렇게 시그널이 떴는데, 외국인을, 수급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 더 지켜보자 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증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신증권주 괜찮아요. 대신증권도 그러네요. 경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아직까지 이 수급 규모가 좀 약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유안타도 CJ헬로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있었는데 이제 아마 지금 기간 조정이나 이런 거 가격 조정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 외국인이 쌓아놓은 이 수급 자체가 커요. 근데 이제 기간이 좀 들어와주니까 오히려 좀 금상첨화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대한운용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도 괜찮죠. 이 정도 이렇게 쌓여가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예. 중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페노션도 예, 괜찮겠네요. 예, 페노션도 괜찮고, 덕산 레오록스도 일단은 한 번 더 지켜보든지 아니면 지금 빠른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파트로는 아직 멀은 것 같고, EM텍 멀었고, 코롱인가 기간 중인데 말고, 코나이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이센스는 예, 이거는 이게 나온 지 한 이틀, 3일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히트레 BNB 아니고, 하나 금융지주도 괜찮은데, 저는 사실 금융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배당 빼고 나면 별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일단 이게 다네요. 지금 수급 수량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수급률이나 그냥 강도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왜 우리가 굳이 이제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보느냐에 대해서 일단 많이 있지만, 이걸 단기적으로 보면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좀 약간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이 단기적인 어떤 관점 메시지인데, 오늘 이제 다시 이렇게 수식을 돌려보니까, 오늘 개인이 한 52%, 이게 한 15 봤을 때, 그 다음에 외인이 58%, 기관이 56%, 금토가 56%. 그래서 대부분 다 일단 약간씩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약간 위클리로, 그러니까 좀 크게 이렇게 윅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나왔네요. 이 위클리 베이스로 제가 한번 이걸 또 같은 통계를 한번 내어봤어요. 내어보니까 개인은 장기적으로는 50% 넘었다, 40% 조금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48%에 수렴하다는 거죠. 외국인은 오히려 56%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도 55%. 그 중에서 투신이 제일 잘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위클리로 봤을 때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개인도 돈 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돈을 잃는 때가 많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40%, 8%밖에 안 된다면 10종목을 샀을 때 항상 5개 이상 50% 넘게를 항상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단순화시킨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개인이 이런 구사를, 그러니까 50%를 만들어내기가 힘든데, 이 또 더 만약에 먼슬리나 아니면 월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보면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일단 차지하더라도 지금 현재 외인이 어쨌든 승자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이 벌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어쨌든 개인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입장에서 견지해 본다면 56%라면 이게 위클리로 6%,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또 6%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 승률이 쌓이다 보면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수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전체 외국인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 돈을 번 외국인들, 돈을 잃은 외국인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개인도 다 잃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잃는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략을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과
이 기관이 서로가 협력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성공 확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시장이 좋았는데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브렉시티도 있고 결정도 있고 하니까 일단 시장을 또 적절하게 보면서 또 대응을 해 나가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